여러분도 혹시 다이아몬드가 뭘로 만들어진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탄소로 만들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연필심 있죠? 그 흑연도 똑같이 탄소가 주된 성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똑같은 원료 또는 재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노력이나 과정이 어떻게 가미가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시간관리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새로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존의 강의들도 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진짜 뼈와 살을 다 녹여낸 강의들이었지만은 이번 강의는 프레임워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표를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따라하면 시간 관리가 되는 그런 식의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4000 위크 캔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1년이 52주 정도 되는데 이 한 주를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보면요. 세상에 이게 우리의 1년, 나의 한 살이에요. 지금 이제 요 영상을 찍는 요 현재는 12월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잘 보낸 주는 녹색, 파란불이죠. 그 다음에 좀 못 보낸 주는 빨간불. 내 인생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게 나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게 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쓰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진짜 충격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내 삶이 길지가 않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각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좀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 툴킷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웃컴 모니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생선뼈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점을 여기다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일이 밀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든지 시간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빨리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랑 좀 나는 많이 만난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무리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게끔 좀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친구를 많이 만난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친구를 만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해결책이 바로 나오죠. 딱 필요한 친구만 만나도록 하자. 그러면은 또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필요한 친구에 대한 기준은 나는 있을까? 그럼 필요한 친구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가 첫 번째 해결책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만났을 때 쓰는 시간은 딱 3시간으로 정해놓자라든지 퇴근 후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선순위가 없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있나? 기존에 내가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일했던 경험은 있나? 이런 식으로 보고,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 미래에 대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선순위 기준을 찾자, 뭐 배우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친구들 만나서 시간 줄이고 친구들 어떤 기준을 두고 만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선순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강의 듣기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욕심을 부려서 하고 있나, 이거는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비춰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 통계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일 어느 정도 강도로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는 시간 관리를 못한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아니 뭐 그냥 방법을 좀 배워야지 이런 걸로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뭐 친구를 만날 때 가려서 만날 것, 이상한 느낌, 잔인한 느낌이지만,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두고 만날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남에게 배울 것,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이걸 아웃컴 모니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PC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어쨌든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툴은요, 페인 게인 저울. 이것도 이제 저의 특징 중에 하나. 저는 실제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늘 일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친한 친구랑 뭐 술을 먹자. 솔직히 이런 사회인들이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게인. 이걸 했을 때 얻어지는 좋은 상태. 페인 안 좋은 상태겠죠. 행동의 결과 중에 좋은 걸 한번 봐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다음 이 친구 만나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도 좀 알게 되고, 전 사업하니까 그죠. 반면에 페인은 뭐냐면 이 중에 안 좋은 결과. 야, 밀린 일 때문에 스트레스, 야근 강도 높아지고 슬쩍 치워보면은 내일 어떤 일정 소화 불가능하고, 이런 거를 수치를 한번 쓱 적어보세요. 10점 만점으로. 그러면은 실제 기분 좋은 건 다 합쳐보니까 15점 정도인데 어떤 나에게 밝혀지는 아주 안 좋은 불이익 같은 것들이 29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쭉 합쳤을 때 비교해 놓고 보면은 29점이 훨씬 더 안 좋은 페인이 큰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레임 툴킷은 뭐가 있냐면요, 인생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카이스트 교수님 모시고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10대 때 어떤 목표도 있을 거고 여기다 이름을 이제 쭉 적으시면 돼요. 20대 때 목표라든지 30대 때 하고 싶은 일, 40대 때 은퇴 계획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를 보내고 있고 50대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3의 직업, 4의 직업을 찾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해놓고 보면요. 진짜 뭔가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면서요. 아, 나는 이때는 뭐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또 프레임 툴이고 자 그다음 또 이런 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상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창의적인 작업은 내재적 종기 즐거움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만은 단순 반복 작업 있죠. 이런 거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막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항상 세 가지 파트로 합쳐져 있습니다. 비전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자로서의 역할적인 일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 실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실행하는 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게 단순 반복 작업이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업자 있죠. 뭔가 비전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게 창의적 작업이에요.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 프로세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 나눠서 적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 형태로 적는 이유는 생각을 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바꿔 붙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일은 좀 단순 반복 작업인 것 같은데 책 읽는 거? 그럼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아니야 책을 읽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올라 이러면 여기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거는 또 단순 반복 작업처럼 됐어. 그럼 또 옮겨 붙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외부적 보상을 뭘 줄지를 한번 쭉 적어보고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창의적 작업은 과연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즐거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것들 마인드 스토밍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짰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툴킷을 굉장히 좀 많이 고안을 했어요. 한 4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써보시면 야 그동안 내가 왜 시간 관리가 안 됐는지 이유를 좀 빨리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변호사님 머릿속이 좀 궁금하다. 실제 쓰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충분히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진짜 조금 놀라실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툴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시간 관리도 되는 그런 어떤 강의를 조금 욕심일 수 있지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100시간 정도 커리큘럼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유튜브 전체적인 것들, 시간 관리라든지 공부에 관한 것들 모아보니까. 근데 이것들을 진짜 짧게 압축적으로 좀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사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프로젝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투사의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태하고 뭔가를 하기 싫은 존재예요. 이것들을 깨고 내 인생을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이나 업무 성과 또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시간 관리의 내용들을 개인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조직 관리의 차원에서만 녹여낸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좀 바꿔내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강연을 많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특히 구독자분들께 15% 할인 쿠폰을 발급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뭔가 나는 내 삶을 조금 바꾸고 싶다. 저는 진짜 시간이라는 재료를 또는 이 원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제가 쓰는 템플릿들 제가 쓰는 어떤 머릿속의 사고 방식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